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조선의 찬란했던 시절, 만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시대에 조선의 심장이라 불리던 한양도성이 한순간의 잿더미로 변하는 비극적인 광경을 말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토록 거대한 재앙을 불러왔을까요?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타오르던 뜨거운 불길 앞에서 무고한 백성들은 어떤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또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던 세종대왕은 과연 어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측 불가능했던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역사는 그날을 한양대화제라고 기록하고 있죠. 한양대화제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나 역사 속 사건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를 집어삼킨 유례없는 재난 앞에서 평범한 백성들이 마주했던 현실적인 공포와 그에 맞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처절한 노력들, 그리고 왕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백성을 구하고자 고뇌했던 세종대왕의 파격적인 결단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지혜와 용기를 전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이야기는 더욱 특별하고 소중하게 다가올 겁니다. 바로 그 생생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간은 세종 8년, 서력으로는 1426년 2월 15일, 아직 겨울의 매서운 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초봄이었습니다. 한양도성에는 겨울 내내 쌓였던 메마른 건조함이 대지를 감싸고 있었죠. 메마른 나뭇가지들은 작은 불씨 하나에도 금세 타오를 듯 위태로워 보였고 차가운 바람은 그 건조함을 더욱 부추기는 듯 했습니다. 당시 한양의 주택 대부분은 볏집이나 갈대로 지붕을 얹은 초가집이었고 집과 집 사이 간격은 몹시 좁아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화재에 대단히 취약한 구조였죠. 마치 거대한 불쏘시개, 더미 위에 도시를 지어놓은 것과 다름없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날 한양의 어느 한 모퉁이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부주의로 시작된 불씨였을 수도 있고 혹은 예상치 못한 자연적인 현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작은 미약했지만 차가운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주변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네 어귀의 작은 불길 정도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나 건조한 날씨와 좁은 골목을 따라 빠르게 확산되는 불길은 삽시간에 통제불능의 거대한 화마로 돌변하고 말았죠.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도시를 향해 달려드는 형국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불기둥이 치솟고 연기가 하늘을 검게 물들였습니다. 불은 맹렬한 기세로 초가집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지프로 만든 지붕은 마치 기름을 부은 듯 활활 타올랐고 나무 기둥과 벽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마가 지나간 자리에는 온통 잿더미만이 남았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붉은 불꽃은 마치 거대한 용이 날뛰는 것처럼 한양 도성 곳곳을 핥히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나무 소리, 무너지는 기와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아비규환의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도시는 거대한 불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어머니, 잿더미가 되어가는 집 앞에서 망연자실 주저앉아 통곡하는 노인, 서로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며 무작정 뛰쳐나오는 가족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지옥과 다름없었을 겁니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헤매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절망 속에서 그들은 무력감에 휩싸였죠. 관아와 병사들도 급히 달려나왔지만 거대한 불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당시의 소방장비로는 이 거대한 화마를 막아내기란 역부족이었죠. 물을 길어 나르는 손길은 너무나도 더디고 불길은 그들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도성 전체가 연기와 불꽃으로 뒤덮이고 밤하늘은 마치 나처럼 붉게 타올랐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집이, 이웃의 삶의 터전이, 그리고 사랑하는 한양 도성이 불타 사라지는 모습을 그저 공포에 질린 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조선의 심장은
다시금 뜨겁게 박동하며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왕과 백성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절망뿐이었을까요? 밤새도록 타오르던 불길이 잦아들고 아침 해가 떠오르자 한양은 온통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연기가 채 가시지 않은 도성 위로는 탄식과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의 울부짖음, 평생을 일궈온 보금자리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한 백성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불타버린 집터에는 검게 그을린 기둥과 기와 조각들만이 앙상하게 남아 어제의 영광을 잊은 듯 처참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과연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그저 막막함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절망만이 가득한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은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먼 흙더미 속에서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소중한 물건을 찾아 손으로 더듬고 옆집 이웃의 무너진 담벼락을 함께 치우며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는 모습은 인간이 가진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서로의 존재 자체가 커다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이죠. 굶주림과 추위가 엄습하는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은 잠시나마 불길을 피해 지낼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잔해 속에서 쓸만한 나무 조각이나 천 조각을 찾아 나섰습니다. 밤이 되면 차가운 바람을 막아줄 지붕도 없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긴 밤을 버텨내야 했을 겁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부터 구휼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고 백성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쓰러지지 않도록 대대적인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조정은 즉시 비상 식량을 풀고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물자와 인력을 지원했죠. 특히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구휼 창고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도성 곳곳에 마련된 구휼소 앞에는 아침 일찍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얼굴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국가가 자신들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작은 안도감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엿보였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배급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모습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공동체의 질서와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죠. 세종대왕은 단순히 식량을 나누어주는 것을 넘어 백성들이 다시 삶의 터전을 일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불에 타버린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건축 자재를 지원하고 잠시 머물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해 관아 건물을 개방하거나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화재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백성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공공사업을 추진하며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왕과 백성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거대한 재앙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폐허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불길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절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보듬으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려는 숭고한 정신이 그 잿더미 위에서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죠. 한양 도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끈질긴 의지는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겁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재건의 의지는 단순한 복구를 넘어 더 안전하고 견고한 도시를 향한 세종대왕의 깊은 지혜와 만나 비로소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절망만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 참담한 폐허 위에서 조선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시 계획이 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왕과 백성이 함께 겪은 이 끔찍한 경험은 한양 도성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성을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양 도성 곳곳에 견고한 방화벽을 설치하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도록 주요 거리와 건물 사이에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불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벽들이 굳건히 세워지기 시작했죠. 또한 불에 잘 타는 초가집 대신 기와집 건축을 장려하고 좁고 복잡했던 골목길을 정비하여 화재 발생 시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늦추고 진화를 용이하게 만들려는 노력도 병행되었습니다. 단순히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을 넘어
도시의 구조 자체를 화재의 강한 형태로 바꾸려 했던 세종의 통찰력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도시의 물리적인 변화와 더불어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시스템 또한 전면적으로 재정비되었습니다. 기존에 미흡했던 소방제도를 보완하여 불을 끄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물을 뿌리는 도구나 불을 끄는 갈고리 등 더욱 효율적인 소방도구들을 개발하여 보급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잿더미에서 피어나는 연기 속에서도 병사들과 백성들이 함께 소방훈련을 하며 불의 위협에 단단히 맞설 준비를 하던 그 역동적인 모습을 말이죠. 이는 단순한 행정명령을 넘어 재난에 대한 국가의 철저한 대비 태세를 확립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세종대왕의 지시 아래 한양 도성 곳곳에서는 복구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불에 타버린 기와 대신 새 기와를 올리고 검게 그을린 목재 대신 튼튼한 새 목재로 건물을 다시 세우는 인부들의 손길은 분주했죠. 백성들 역시 절망에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잿더미 속에서 쓸만한 것들을 찾아내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기 위해 땀 흘려 일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심각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고통의 그림자도 있었지만 동시에 내일을 향한 굳건한 희망과 연대의 빛이 함께 서려 있었죠. 화재는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역설적으로 조선은 이 비극을 통해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재난을 단순한 불운으로 치부하지 않고 이를 미래를 위한 강력한 동력으로 삼았으니까요. 불길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절망의 흔적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폐허 위에서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맞설 지혜와 공동체의 끈끈한 연대 의지가 더욱 굳건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한양은 불의 아픔을 딛고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들의 끈질긴 노력과 지혜는 후대에도 길이 전해지며 위기 속에서 빛나는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생생한 역사적 증거가 되었을 겁니다. 잿더미 위에 새롭게 피어나는 희망의 불꽃, 한양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을까요? 세종대왕은 단순히 무너진 건물을 복구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지시했습니다. 다시는 이토록 끔찍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길에 취약했던 도시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 했죠. 그야말로 재난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려는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방화벽의 설치였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초가집들이 촘촘히 붙어있던 기존의 도시 형태를 보완하고자 넓은 도로를 확장하고 흙벽돌이나 견고한 돌로 튼튼한 방화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는 마치 도시 곳곳에 불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는 든든한 방패를 세우는 것과 같았죠. 또한 불이 났을 때 빠르게 진화할 수 있도록 도성 곳곳에 물을 저장하는 방대한 시설을 확충했고 화재 진압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과 첨단 장비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새롭게 정비된 소방체계는 당대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현대의 그것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만큼 체계적이었습니다. 불을 끄는 데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을 개발하고 병사들이 정기적으로 훈련하며 언제든 비상 상황에 능숙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요. 과거의 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값진 지혜는 한양을 더욱 견고하고 안전한 도시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불길의 상처가 오히려 도시를 단단하게 만든 역설적인 결과였죠. 이러한 노력은 비단 세종대왕과 조정의 몫만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었던 백성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도시 재건에 힘을 보탰습니다. 무너진 집터에서 쓸만한 기왓장을 나르고 흙을 다지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짓는 그들의 손길에는 삶에 대한 굳건한 의지와 내일을 향한 희망이 담겨 있었죠. 이웃과 서로를 보듬으며 폐허 속에서 희망의 싹을 찾아내는 공동체의 모습은 그 어떤 거대한 재난도 결코 꺾을 수 없는 인간의 위대함을 생생히 보여주었습니다. 불길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절망만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참혹한 폐허 위에서 왕의 지혜로운 리더십과 백성들의 끈끈한 연대 의지가 만나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마치 거대한 나무가 불에 타고 난 후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예전보다 더욱 풍성한 새싹을 틔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양은 비극적인 화재를 겪으며 단순히 옛 모습을 되찾는 것을 넘어 미래를 향한 지혜와 강인한 생명력을 품은 도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종대왕은 이 재앙을 단순한 불운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맞설 지혜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죠. 그의 탁월한 리더십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을 신속하게 제시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 역시 절망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고 묵묵히 땀 흘려 일하며 국가 재건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우러져 한양은 불의 아픔을 딛고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 8년, 한양을 덮쳤던 전대미문의 대화재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 앞에서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동체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인간의 지혜가 가장 빛났던 순간이었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웠지만 그 재 속에서 조선은 더 단단한 도시와 견고한 정신을 일구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세종시대의 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재난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깊은 울림을 전하며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